한자 교육을 함께 동참해서 같이 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한자 교육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흔히 한자 공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든 걸로 하는 그 어떤 우리가 선견을 갖고 있는데, 한자가 그렇게 결코 어려운 것만은 아닌데, 한자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해볼 엄두를 못 가지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우리가 쉽고 그 다음에 바르고 그 다음에 빨리 배울 수 있는 체계적으로 그런 방법이 없냐?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못 해왔다는 것 뿐이지.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체계적으로 해보죠. 자, 한자 교육을 누구나 다 관심을 갖고 하기는 하는데, 우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장벽에 부딪히게 될 거다 이거예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포기해버리고, 또 무조건 암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암기 기억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 건데, 또 얼마가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럼 자꾸 되풀이 하다 보니까 실증이 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안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자 교육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해야 되고, 또 그러면 어떻게 과연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다 이거죠. 자, 그러면 한자 교육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강조하고 하는데, 우선 공부를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면에 가서는 모두가 다 답이 없다 이겁니다. 답을 한번 내보죠. 그러면 자, 한자는 첫째 배워야 되는 목적은 우리말을, 즉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잘하는데 어떻게 잘하겠어? 우리말을 바르게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이거죠. 예. 우리말은 한자어가 약 한 70% 이상이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자만 바르게만 배운다면 우리는 그렇게 어렵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말을 제대로 응용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어떤 조어력이라든가 독해력이라든가 창의력이라든가 의력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풍부해질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거죠. 첫째는 우리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가장 중요한 독해력이 부족하다 이거죠. 이 독해력이 부족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공부를 암기로만 끝낸다 이게. 암기는 해서 답은 쓸 수가 있는데 그거를 쉽게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리게 된다 이게, 자연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국어 교육 때문에도 이 한자는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방법면에 가서 영어의 알파벳이 있고 우리말에 닷소리 홀소리가 있는 것처럼 한자에는 푸수가 있는데, 푸수 214자를 다 그러면 암기해야 되느냐 이거죠. 알파벳은 뭐 다 아니까 닷소리 홀소리도 24자 그걸 외워야 되지만은, 근데 200여자는 엄청난 숫자인데 204자를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한 5, 60자만 정확하게 알면은 그렇게 한자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수를 처음부터 다 그러면 알고 해야 되느냐, 우선 이 영어나 우리말처럼 닷소리 홀소리 알파벳하고 조금 다르다. 부수는 자연스럽게 글자를 배워가면서도 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쉬운 글자는 대개 그 글자가 부수자가 된다 이거죠. 그걸 재부수라고 하는데 그 글자 자체가 부수가 된다 이거죠. 부수는 어떤 글자의 한자가 그 수십만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214자 속에서 가장 머리에 나오는, 첫머리에 나오는, 우리 흔히 사전 같은 거 옥편을 찾을 때 쓰는 건데 그게 부수인데, 그러면 부수하고 꼭 그 글자하고 뜻이 같게 통하느냐, 그렇지만은 않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부수보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있는 거, 우선 그거부터 해보죠. 육서라는 게 있는데, 그 육서는 그 문자를, 글자를 소위 글자에 관한 그러니까 한자가 이렇게 만들어진 6가지 어떤 기본 원칙,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을 육서라고 그러는데, 자, 육서. 자, 육서에는 가장 쉬운 기본 바탕이 되는 뭐가 있냐?
상형 문자. 상형 문자, 상형. 문자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상형 문자는 뭐냐? 글자 그대로 본래 있는 코끼리 모양을 본뜬 코끼리 상자인데 모양상. 이거는 모양형. 그래서 둘 다 모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물의 모양을 사물의 모양을 어떻게 본떠서 만든 글자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상형 문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물체가 있어야 됐네. 자, 예를 들면 해. 그 다음 뭐 있어요? 달. 우리 보통 일주일 쓰는 해, 달, 그 다음 뭐? 불, 물, 나무, 그 다음에 쇠, 흙. 이런 게 전부 상형 문자래. 이거는 일자는 해를 본뜬 것이고, 월은 달을 본뜬 것이고, 화는 활을 타는 불의 모양을 본뜬 것이고, 수는 흘러가는 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 이거는 나무목은 서 있는 나무의 모양, 쇠는 쇠를 만드는 거푸지 모양을 본뜬 것이고, 흙토는 땅 위에 뒹굴어 있는 흙덩어리 모양을 본뜬 것이고. 그럼 부수, 이건 전부 재부수다 이거요. 그럼 자, 이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가장 부수 중에서는 많이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부수라고 하는데, 요게 상형 문자다 이게. 상형 문자이면서 전부 부수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 다시 또 해보면 산 모양을 본뜬 산. 이건 냇물 모양을 본뜬 천. 그럼 산천. 그 다음에 만약에 사람으로 간다면 인체, 사람이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서 있는 모양. 그러면 어디서 앞에서 본 게 아니라 곁에서 본, 옆에서 본 모양. 사람. 그 다음에 사람에도 뭐가 있어요? 여자가 있고. 여자가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있는 모양. 그럼 여자가 변해서 뭐가 돼? 엄마가 되니까 어미모. 자, 이거는 이 여자에다가 점만 2개를 찍어 놓은 건데, 여기서 점은 점 2개는 여자의 젖을 가리키는 거니까, 젖을 먹여서 어린애를 기른다 해서 젖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자.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로 가면, 입 모양을 본뜬 입, 구. 눈 모양을 본뜬 목, 눈. 귀 모양을 본뜬 이, 귀. 단 코는, 본래 코는 코 자자가 코를 가리켰는데, 이건 코 모양을 본떴는데, 지금 우리는 코를 자라가 안 쓰고, 그 대신 코 자가 위에 붙고, 밑에가 발음교가 붙은, 요건 발음교, 비. 그래서 요건 코. 그래서 지금 코는 비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목, 구비. 사람 얼굴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사람 머리, 사람 얼굴면, 머리혈. 자, 머리혈이 있고 머리수가 있는데, 이 머리수는 사람 머리를 이르기보다는 동물의 머리. 되게 동물의 머리를 가리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동물로 만약에 간다면, 말, 그 다음에 뭐 있죠? 소, 양, 개, 이런 식으로. 이제 닭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형 문자가 아니니까. 예. 그래서, 저 코끼리도 마찬가지고, 새로 한다면, 세조. 새는 2가지겠죠. 세조가 있고, 세추가 있고, 세추는 독립된 글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낱말을 만들 수 있는 글자는 아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릇 종류에도 있고, 가장 우리가 타는 활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살이라든가, 수레라든가, 우리 수레, 이렇게 수레, 지금은 차로 쓰니까 자동차라든가, 기차라든가, 전차라든가,
옛날에는 인력거 했기 때문에 거로 썼는데 지금은 거로. 이게 뭐 창이라든가 방패라든가 이런 건 전부 상형 문자다 이거죠. 이걸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실질적으로 있다 이거죠. 그 있는 물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가 상형 문자다. 그래서 그러면 이 글자들은 대개의 경우는 자기 부수다 이거지. 이게 다른 글자하고 합쳐져서 부수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것을 참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느냐. 지사문자가 있다. 지사문자. 그러면 지사문자는 뭐냐. 지사는 여기서 지는 이게 손가락지. 손가락지. 우리가 알고 있기는 가리킬 지 그런데 본래는 손가락지. 여기서 이 지는 맞지 뜻지니까 발음교다 이거. 이거는 사람을 이렇게 해놓은 거. 사람이니 변할 화자처럼 사람과 사람인데 사람의 하나는 바르게 써 있고 하나는 거꾸로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건 사람이 어떤 요술을 꾀를 부리는 것을 우리 변할 화 그러는데 요술 부리는 화 그럴 때 자 사람이 모양이 바뀌어진 거다. 이건 입 모양이 바뀌어지고 왜냐면 맛감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입 모양이 바뀌어진 거 입 안에 어떤 물체가 먹이가 들어있는 모양을 바꿔진 거다. 이 그림의 모양이 바꿔진 거다. 그러면 이 상형 문자는 지금은 전부 이렇게 글자가 만들어져 있지만 본래는 상형 문자라는 것은 전부 그림이었다. 그러니까 이 한자는 본래는 제일 처음에는 모든 것이 해화체니까 그림으로 그려져 있던 것이 그러니까 해 모양은 해 같은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해로 그리고 달은 달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고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렇게 그려놓고 나무는 뭐 나무를 그래서 뿌리를 이렇게 그려놓는다는 이렇게 됐던 글자가 지금 발전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모양처럼 바꿔졌다. 그것을 염두에다 두고요. 자, 그렇게 변했다. 근데 그럼 지사문자는 뭐냐? 상형문자하고는 반대다 이거예요. 상형문자는 어떤 물체가 있었는데 사물이 자, 이 지사문자는 없는 거예요. 사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사물이 없으면 뭐가 있냐 이게.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럴 것이다 짐작하는 거다 이거. 이거는 그럴 것이다 짐작. 그래서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뜻을 나타낼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것을 지사문자를 한다. 그래서 그럼 지사문자는 어떠냐? 대개는 점이라든가 이런 선, 그러니까 하나의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부호로 나타내는 것을 지사자라고 한다. 그럼 예를 들면 자 상형문자에 나무가 있었는데 상형문자에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이거는 뿌리고 여기는 땅이고 이거는 줄기, 나무 줄기의 모양인데 이 지사자의 어떤 선이라든가 점을 이용해서 선을 이용해서 지사가 된다. 이거. 그러면 이 자체가 상형문자의 뿌리였으니까 여기다가 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뭐를 나타내는 거냐? 뿌리를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나무의 뿌리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걸 지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상형문자 나무목이 여기다 선을 하나 그음으로 해서 뭘로 변했냐? 지사문자로 변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뿌리가 뜻이니까 뿌리 본이 되죠. 발음교는 본이다. 자, 그와 같은 경우는 나무목에다가 위에다가 줄기 분야에다가 선을 하나 쳐놓으면 이때 이 한일은 자 지사문자에서라든가 한자에서 한일이 어떤 글자하고 합쳐졌을 때는 하나란 뜻으로는 안 쓴다. 왜? 그건 하나의 부호기 때문에 뜻이 없다. 이것만 알면 되겠어요. 그냥 뭘 가리키는 것으로 쓰니까. 자 그럼 이건 여기서 선은 뭘 가리키냐? 나무에 이게 줄기니까 이 나무의 줄기에서 뭐가 나가? 가지가 나가고 가지에 다시 잎이 돋고 그래서 여기는 가지에 잎이 많이 돋아나 있는 많은 가지와 많은 잎이 달린 그 모양을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본래는 나무 잎과 나무 가지의 모양을 나타낸 거니까 나무 뭐가 되겠어요 뜻이? 발음교는 미지만 나무의 잎이나 가지 미자가 된다 이거. 그러니까 거기는 많이 있으니까
보통 우리 그런 거는 많다는 뜻을 뭐라고 하죠? 무성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무성하다는 뜻이에요. 본래의 뜻은 그렇다 이거죠. 우리 지금 쓰기는 아니다는 부정사로 쓰지만, 아닐미로 쓰지만은 본래는 그런 뜻인데, 다시금 나무목에다가, 이제는 이 나무목에다가 위를 길게 한다 이거예요. 밑자는 짧게 있는데, 그 대신 이거는, 이 글자는 길게 있다 이거예요. 위에가 길고 밑에가 짧고. 왜 길게 했느냐? 지금 이렇게 길게 해놓고 이건 끝을 나타내는 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길게 해놓고 끝을 나타낸다는지. 그래서 끝을 가리키는 것 중에 길게 한 거다. 그래서 뜻이 그럼 뭐예요? 끝을 나타낸다 했으니까 끝이고 우리가 읽을 때는 뭘로 읽어? 말로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끝말이 되겠죠? 우리가 말세라든가 말엽이라든가 뭐 한 달의 끝이니까 뭐예요? 월말 한다든가 주말 한다든가 이럴 때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와처럼 기존 있는 상형 문자에다가 어떤 부호를 하나가 붙이면은 지사 문자로 바뀐다. 그러나 이 지사는 많지 않다. 가상에 이렇게 하나 그어놓고 1, 둘 그어놓고 2, 셋 그어놓고 3. 자, 이런 것도 하나의 지사 부호다. 자,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육서 중에서 몇 번째? 세 번째? 무슨 문자? 회의 문자. 회의 문자는 글자 그대로 모울해, 모일해, 뜻의, 생각의, 그 다음에 그럴 문 글자자 해서 뭐가 뭐였냐? 자, 어떤 글자의 두 개든지 세 개든지 모여 갖고 그 뜻과 뜻이 모여서 다른 글자, 다른 뜻을 나타내는 글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회의 문자다. 자, 이렇게 공식으로 한다면 뜻에다가 또 다른 뜻을 하나 더하면 두 개의 뜻이 합쳐져서 다른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글자를 우리는 회의 문자라고 한다. 예를 들어보죠. 새라는 새추에다가 이 새추에다가 나무라는 나무목을 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추목이니까 두 글자 중에 하나의 음이 두 개 합쳐도 같은 음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뜻만 보태면 된다. 새라는 뜻과 나무라는 뜻 합치면은 뭐가 되냐? 나무 위에 뭐가 새가 옹기종기 이렇게 나무 위에가 모여 앉아 있다. 그렇게 모여 앉아 있으니까 모이다. 모였다, 모이다, 모으다. 그래서 발음교는 집. 흔히 우리가 모을집, 모일집 할 때. 그래서 이거는 모여있다는 소리니까 집파 모여라 그러지. 한 군데 모여라 집파.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렇게 집계, 수를 한 군데로 쭉 모여서 합쳐서 계산하는 걸 집계. 그럴 때 모집, 모은다는 거죠? 모집. 자, 이럴 때 쓰는 걸, 이런 것을 뭐라? 회의 문자로 한다. 더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나무목에다가 무엇을 도끼, 이건 도끼 그러니까 이건 나무목이고 그러니까 발음교가 목이고 발음교가 근인데 목, 근 중에 둘 합쳐도 이 자체의 두 개 합치는 목하고 근하고 합쳐봐도 목이라는 발음도 안 되고 근이라는 발음도 하니까 이런 거는 회의 문자니까 뭐만 쓰느냐? 뜻만 쓴다. 나무라는 뜻과 도끼라는 뜻만. 나무를 뭘로? 도끼로 쪼갠다. 그쵸? 도끼로 나무를 쪼갠다. 쪼개니까 쪼갠다는 게 뜻이다, 이거예요. 쪼갠다. 그럼 발음교는 뭐예요? 석이 된다, 이게. 그래서 쪼갠다. 쪼갠다는 석이죠. 쪼갤 석. 뭐 분석한다든가, 가른다든가, 해석한다든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뜻과 뜻이 합쳐져서 하는 거. 아주 쉬운 글자를 한다면 사람이네. 자, 이 사람이니 어떤 글자에 표현으로 쓸 때는 어떻게? 모양이 바뀐다. 거기다가 나무목. 나무목은 상형 문자니까 서 있는 나무니까. 자, 그러면 사람하고 나무하고 그럼 사람이 어디? 나무 밑에 그 상당히 큰 나무 같으면 나무는 서 있으면 그늘해지니까 그 나무 밑에 가서 뭐 한다? 쉰다. 쉬니까
여기서 쉰다는 소리죠. 쉴 휴. 편안할 휴. 휴식. 쉬는 날, 휴일. 공적으로 국가에서 공공 쉬는 날을 만드는 것을 공휴일. 이런 식으로 해서 쉰다는 뜻이 된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글자가 꽤 있다는 거죠. 왜? 사람에다 이렇게 하면 두 이자 쓰면 몇 사람, 두 사람, 한 사람에 두 사람 너와 나, 두 사람이 다 성실해야 되고 서로 간에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성실하고 어질고 하니까 성실하다. 그래서 어질다. 그래서 성실할인, 어질인 할게 인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두 사람. 어느 한 사람이라도 성실하지 않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어지지 않고 현명하지 않으면은 인이 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럴 때. 이건 뭐 이것도 꽤 있죠. 화상에 우리가 다시 하나 더 해보면 믿는다 할 때 믿을 신 그렇죠? 믿는다 할 때 믿을 신 하는데 믿을 신도 사람인과 말씀은 지금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입이니까 입 모양을 본뜬 입구가 붙어 있고 위에는 뭐가 변했냐? 사람 혀가 변한 거다. 그래서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혀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모양이다. 말을 하려면 혀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모양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하고 소리음하고 원래는 같은 글자였다. 그러니까 둘 다 입에서 혀가 밖으로 나와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사람의 말인데 어떤 사람의 말? 사람의 말은 믿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진실된 참된 말은 서로 간에 믿어야 되고 성실한 말은 믿어야 된다. 이렇게 믿을 신. 물론 다른 때 쓸 때는 소식신, 통신이라든가 서신이라든가 이럴 때 송신이라든가 말 보내는 거 이럴 때는 믿을 신이 아니라 소식신. 뭘 전하는 거 이럴 때. 자, 그러면 이 회의 문자는 그럼 얼마나 되냐? 그렇게 회의 문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안 된다. 자, 네 번째. 형성 문자. 형성 문자. 형성 문자. 자, 형성 문자. 이거는 뭐냐? 형은 이때 모양형인데 여기서는 모양이 아니라 무엇을 나타내는 뜻을 나타내는 거고 이 성은 소리성이니까 소리를 나타낸다. 즉 소리부호 발음기호 소리부호 영어의 발음기호하고 같은 거다. 그래서 하나는 뜻 역할을 하고 하나는 그냥 읽기만 하면 된다 이거. 우리가 음훈 할 때, 한자에 음훈을 써나갈 때, 음은 읽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훈은 뜻이니까, 훈하고 형하고 같은 거다. 자, 이것을 우리는 형성문자라다 한다. 말을 바꾸면, 형성문자는 어떤 두 글자가 크게 한자는 나르면은 상형문자와 지사문자를 빼고, 회의문자나 형성문자는 상형문자나 지사문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가 회의 문자도 되고 형성 문자도 된 거다. 그러니까 바탕 글자는 상형지사다. 상형지사가 합쳐져서 회의 문자도 되고 형성 문자도 된다. 근데 가장 조심할 거는 주의할 거는 이 형성 문자는 한자의 90% 이상이 형성 문자이기 때문에 이 형성 문자의 원리만 바탕만 잘 알면은 한자를 우리 배우는데 상당히 편하다 이겁니다. 쉽게 배울 수 있다. 그럼 해보죠. 자, 형성문자는 하나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뜻을 나타내고 하나는 그냥 읽을 때는 발음기호 역할밖에 안 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방자를 한번 해보죠. 방. 이거는 원래 모방이라고 그러는데 모나다, 모서리, 네모, 곧 뭐 이럴 뜻으로 쓰는 건데 이건 쟁기방자예요. 원래 쟁기 모양을 본떠서 만든 상형문자인데 자, 이 방이 들어간 글자를 해본다. 방이 들어가는데 어디? 앞에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비탈진, 언덕, 층계, 이렇게, 층계같이 이렇게 생긴, 계단같이 생긴 그런 모양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언덕부인데,
언덕은 이렇게 가파른 것인데 거기 이렇게 우리 올라가서는 계단같이 이렇게 나 있는 거. 자, 다시 언덕, 방. 이때 이 오른쪽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에 지금 내가 설명하려고 한 것은 전부 오른쪽에 나오는 글자가 발음기어가 된다. 그러니까 요 방이 발음기어고 이 언덕이라는 것이 뜻이 된다. 그러면 막는다. 뭘 막냐? 이렇게 언덕처럼 가로막혀져 있다 이거예요. 언덕처럼. 그럼 가로막혀져 있으니까 언덕처럼 약간. 그래서 이거는 막혀 있다. 앞에가 이렇게 가로질러 있으니까 그래서 막을 방. 원래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둑. 언덕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둑이라고 그래요. 둑. 제방. 그럴 때 둑방이다 이거예요. 둑방. 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만 되니까 흙을 이렇게 자꾸 덮어서 막아놓은 것이 둑이니까. 그래서 둑방이 되고 앞에다가 시를 붙이면 자, 이 방은 발음교니까 방이라고 읽으면 맞다 이거죠. 그럼 뭐가 뜻이야? 실이 뜯는다. 실을 어떻게 하냐? 옷감을 자르려면 첫째 실이 있어야 되니까 실이 그냥 있냐 이거예요. 있지 않으니까 뭐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을 우선 자야 되죠. 그걸 뽑는다고 그러죠. 실을 뭐 한다? 뽑는다. 시 자은다. 그래서 실을 뽑을 방. 실을 뽑다 이거예요. 그럼 실을 뽑아갖고 우리 옷감을 짜는 것을 방직 공장 할 때 방직이 된다 이거죠. 자, 다시 방자가 들어간 걸 또 하나 한다면 말씀은 사람의 입이 혀가 밖으로 나와 있는 모양인 말씀원에다가 발음교인 방을 붙이면 그럼 뭐가 뜻이에요? 말이 뜻입니까? 말로 어떻게 한다? 말로 물어본다. 자, 물어보려면 말이 있어야 되죠. 입에 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물어본다가 뜻이에요. 뭘로 물어본다? 말로 물어본다. 그래서 물어본다는 게 뜻이고 방은 발음교다. 물을 방. 우리 물어서 찾아가는 거 방문. 방문. 자, 이런 식으로 자, 간단하게 했지만 이건 오른쪽에 가서 붙어 있는 거고 반대로 앞에 가서 이제 발음교가 붙는다. 그러면 이런 곱방 갖고 하더라도 방 앞에다가 내놓고 방이 이때는 발음교다 이거예요. 뒤에가 무엇이냐? 뜻이다 이거예요. 자, 이건 주의할 거. 요건 칠복, 두드릴복, 때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본래의 모양은 이렇게 된 거죠. 이건 손 우자고 요 위에는 회초리 모양이다. 그러니까 손에다가 뭘 들고 있어요? 회초리를 들고 있으니까 자, 이거는 손에 회초리를 들고 때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때린다, 친다. 때려가지고 내친다. 밖으로 쫓아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 내칠방, 쫓을방, 놓을방. 그래서 방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불을 놓는다, 불 지른다 그러죠. 불 놓는다, 방화 그렇잖아. 방화. 그런 사람은 하나의 죄를 범하니까 방화범 하듯이 이 방자는 소리를 내보는 방송. 자, 학교에서 나와서 집에서 쉬면서 공부하는 거면 방화. 자,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반대로 앞에 가서 뜻이고 뒤에 가서 발음교였 있는데 지금은 앞에가 발음교고 뒤에가 뜻이다. 자, 이렇게 해도 되죠. 이거는 콩두, 제기두, 그릇두인데 뒤에가 뭐예요? 사람 머리를 나타내는 머리혈. 요게 발음교 두. 그러니까 이거는 두라고 읽음을 맞고 그럼 뭐가 뜻이냐? 머리가 뜻이니까 사람 머리를 나타내는 거. 머리두. 머리가 뜻이고 두는 발음교니까 머리두 하면 됐다 이거예요. 머리를 가리키는 거죠. 예, 그래서 머리두, 처음두, 앞두 이럴 때 쓰고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자, 이제 불과 몇 자 했지만은 어느 정도 얘가 만약 이 경우는 위에가 뜻이고 위에가 뜻이고 밑에가 발음교인. 자, 이 예꼬 오렐꼬가 발음교고 위에 뭐 이 풀초가 이게는 풀싹인데 땅바닥에서 이렇게 땅을 뚫고 이렇게 돋아난 싹 모양인데 두 개니까 풀 해서 풀초. 이 모양이 어떤 글자에 머리에 갔으면은 이렇게 변한다. 그래서 고는 발음교고 풀이 뜻이니까 풀은 풀인데 무슨 풀이냐? 대개 풀초가 들어가면 풀 이름이 되고 나무목이 들어가면 대개는 나무 이름이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쓴박이라는 풀 이름이에요. 쓴박이.
자, 풀 이름이다, 이게. 쓴바귀, 고. 보통 우리는 이게 쓸고, 괴로울 고 그러는데, 쓴바귀는 못이 쓰다, 이거예요. 쓴 풀이다, 이거예요. 아주 그래서, 이 고자가 들어가면 전부, 하나도 낱말이, 아름다운 낱말이 안 된다, 이게. 뭐, 고통, 고민, 고난, 고충, 이런 식으로 다. 그래서, 위에가, 이놈은 위에가 뜻이고, 밑에가 발음 껴는데, 그러면 거꾸로, 위에가 발음 껴고, 위에 가서 발음 껴고, 밑에 가서 뜻이 있는 게 있어요. 요거는 뭐냐, 높을고의 생략형, 높을고라든가 서울경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집 모양이라고. 언덕에다 이렇게 집을 지어놓은 그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자, 알아둘 거는 어떤 글자의 머리 부분에, 위에 부분에,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데가 이 모양이 들어가면은 전부 높을고의 생략형이다. 줄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다, 이거. 그러니까 높을고를 줄인 거죠. 이것만 줄인 거예요. 입구 모양만. 그 다음에 여기는 정자죠. 못 정자죠. 그러니까 요거는 높다는 것이 뜻이고, 정이 발음 끼우다 이거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높다랗게 지어놓은 뭐냐 이거요. 정자다. 그래서 이게 정자정자다 이거예요. 정자정. 그래서 남산 같은 데 가면 각이 8개가 있으니까 네모진 각이 8개가 있으니까 뭐가 팔각정. 6개가 있으면 육각정. 그런 때 쓰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위에 가서 발음 끼우고 밑에 가서 뜻이 나타내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앞에, 그 다음에 뒤에, 그 다음에 위에, 그 다음에 아래.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가 뜻을 나타내는 것이 있고 뒤에 가서 뜻을 나타내는 것. 말을 바꾸면 앞이 발음기호가 되고 뒤가 발음기호가 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위에가 발음기호가 되고 아래가 뜻이 되고 아래가 발음기호가 되고 위에가 뜻이고 이렇게 전부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대개는 알 수 있다. 자, 이 원리만 알면 이 원리만 안다면은 지금까지 육서 중에 4가지를 했는데 요 4개만 알면 되는데 자, 다시 말을 바꿔서 상형문자와 치사문자는 뭐냐? 이게 한자의 바탕글자다. 자, 이거를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상형문자가 지사문자고 있는데 가장 많은 게 상형문자고 지사문자는 그렇지 적은데 상형문자는 실체의 어떤 물체의 사물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게 그 있는 모양을 본뜬고 지사문자는 사물이 없는 것을 우리 추상적으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고 그러나 이 2개가 합쳐졌고 모든 한자가 다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회의문자든지 형성문자든지 아무리 어려운 글자도 이 2개가 합쳐진 거다. 그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 한자를 어떻게 배워야 되고 그러면 또 왜 한자가 필요한가? 그래, 한자에 배우는 기본, 그 공부하는 요령만 배웠습니다. 자, 요 요령을 적용해서 다음 제1강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과정 1로 들어가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